네, 오늘은 과일과채 품목 가운데 설 성수품 위주로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13.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67.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4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08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2,500원, 최저가 1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4,000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05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6일까지는 지금 상승 흐름 계속됐고요. 6일 가격 42,000원까지 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급락을 했죠. 1월 7일부터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22,373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안동시는 8,923원, 전국 무주군은 9,461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평균가 22,37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보겠습니다. 오늘 467.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99.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6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4,1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7,000원대, 오늘은 34,000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3,47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4일 44,911원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 가격이 지금 1월 8일 한 이틀 전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8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4,119원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기 안성시 28,204원이었고요. 경기 여주시는 29,848원, 전남 나주시 22,260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화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7,000원, 평균가 35,53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91.4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7.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8톤 증가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3,000원대, 오늘은 24,00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81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평균가 23,98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101.4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64.9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9,75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지금 29,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인데요. 다만 어제보다 18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산청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4,000원이었고요. 평균가 담양군이 가장 높았네요. 28,74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에 가장 인기가 좋은 과일이죠. 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12월부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락가 어땠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 보시죠. 518.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13.2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4.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5,2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4,000원의 평균가, 오늘은 15,000원이 넘는 평균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229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6일이 가장 높았네요. 15,702원이었고요. 이 가격 또 하락하면서 1월 8일에는 1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이 다시 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15,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등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12월 23일부터 또 12월 말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12월 말부터 또 1월 초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5,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자,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봤고요. 오늘의 과일은 수박입니다. 자, 수박 경락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입 물량 보시죠. 15.2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2.5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9,05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대, 오늘은 29,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16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4일 같은 경우 29,000원대 형성돼 있었는데요. 이 가격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어제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가격 25,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오늘 다시 조금 상승하면서 29,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44,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는데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대 34,000원대입니다. 12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 29,000원대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함안군 21,556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고창군은 27,60원이었습니다. 경북 고령군 24,339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4,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한양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8,405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 같은 성수품 위주로 경락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 명절에 과일 소비 트렌드도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 설병절하면 보통 사과배, 감귤을 많이 네. 꼽는데요. 사과배는 이제 구매가 대부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귤 구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감귤 구매는 대부분 이제 망감류가 이 소비를 견인하는 경향인데요. 황금향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598%가 늘어났고요. 레드향 같은 경우는 692%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천혜향 같은 경우는 151% 정도가 늘어나서 향후에도 아마 이러한 그 맛 위주의 감귤류 소비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이 수박인데요. 수박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보다 시설 재배가 4배 이상 많은 품목입니다. 이제는 설 차례상에 수박을 올리는 가정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겨울철의 수박 판매량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평균 반입량하고의 가락장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평균 반입량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시기에 평균 단가도 많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반입되는 수박은 대부분 일반 수박입니다. 과거와 달리 1월에서 4월 사이 가격 하락세도 원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포장은 물론이고요. 작물도 좀 작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수박도 큰 수박이 아니라 미니 수박에 대한 인기가 또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전화 연결해 볼 곳이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소득 작물로 미니 수박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기술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문상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사천에서 농가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 미니 수박 시범 재배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미니 수박을 선택하신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사천시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 1인 가구의 소비 형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일반 수박의 경우 혼자서 먹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보관도 어려운 데 반해 미니 수박이라면 혼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재배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천제 미니 수박 시험 재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재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시범 재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사천 지역에는 미니 수박 재배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재배 기술과 품종 특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농가 보급을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특성 파악과 시기별 최적 재배 품종에 대한 데이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 세 차례에 걸친 재배 시도를 해봤습니다. 1차 재배는 품종별 특성 파악에 주력을 했고 2차 재배는 여름 작기 최적 품종 선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번 3차 재배는 그동안 축적한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연중 재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네. 자, 특히 이번 시험 재배에서 쓰인 재배 방식이요. 양액 재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인 건가요? 네, 양액 재배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식물을 고정하여 필요한 양분을 물에 희석해서 배양액을 계속 공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앞면을 고행 배지로 사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토경 재배와 비교하여 연작 장애를 피할 수 있고 작업 환경이 토경에 비해서 깨끗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치와 기가 등으로 규모의 확대가 용이하며 외부 기후 조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수박을 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작황은 어땠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수확한 미니 수박은 동절기 재배라 외부 환경, 기후 환경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상이어서 식물체에 많은 가시를 달 수 없는 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시험 재배라는 개념으로 주당 1개에서 2개의 열매를 달았는데 만약 농가에서 재배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확한 미니 수박은 저희 사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세 곳에서 수박을 만났는데요. 겨울철 수박이라는 희귀성 때문에 인기가 높아 이미 다 팔려나가고 없는 실정입니다. 네. 완파는 뭐 언제나 좀 기분 좋은 소식이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사천의 농가들이 얼른 이 미니 수박을 재배해야 할 텐데요. 올 한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2020년도에도 미니 수박의 시험 재배를 이어나가면서 재배 과정에서 부족했던 품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재배 기술을 더 축적을 예정이고요. 올해는 양액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중에 한 농가를 선정하여 시험 재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니 수박하면 이제 사천 지역에 바로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농가에서는요, 주요 소비층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박 소비자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박 소비는 이제 여름철에 구입액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보통 2017년 기준으로 보면 5월에서 7월까지 구입하는 금액이 전체 1년간 구입하는 금액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박을 주로 소비자들이 어디서 사는가 이렇게 보면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금액은 계속 줄고 있고요. 슈퍼마켓 쪽에서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에는 이제 편의점 쪽에서 수박을 파는 일은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수박을 산 소비자들의 이런 통계들이 약간씩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박을 조각과일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량씩 구매해서 간식 개념으로 먹는 소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인 가구보다는 3인 이상 가구가 이제 수박 구입액은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왕상 최근 농산물 구매처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 편의점에서의 구매액 성장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구매처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 농산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고추 같은 경우도 매운 정도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하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스티커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수확후관리공학과라는 데서요.
수박의 최적 식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색변화 스티커 센서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과일은 시연해야 맛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개발한 이제 색변화 스티커 센서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단맛을 느끼는 식감이 변화한다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그 수박에 대해서 최적 식감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9도에서 11도 사이가 수박은 가장 식감이 좋고 단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온도대라는 것을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티커 센서 같은 경우는 9도에서 10도 사이에 붉은색을 띠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6도 이하에서는 보라색을 띠고 네. 그다음에 13도 이상에서는 회색을 이렇게 띠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특허 출원도 해서 이제 현장에 이미 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렇게 수박 이외에 다양한 과일에 대해서 이런 최적 식감을 찾아서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센서를 좀 많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수박 살 때 이렇게 저희가 두드려보고 사잖아요. 그쵸, 네. 소리가 좀 청아하면 맛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스티커 센서가 있으면 그런 풍경도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설을 앞두고 수박 농가에도 출하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그 설 명절에 주로 이제 제수용으로 수박을 많이 쓰는데요. 네. 요건 특히 수도권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그 경상도 지역에서 이 제수용으로 수박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수용으로 쓰는 과일들의 대부분 특징이 그런데 일단 모양이 예뻐야 되고요. 둥근 모양 할 때는 네. 아주 예쁜 모양이었고 또 색깔도 이게 원형의 호피 무늬 색깔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예. 좋아하고요. 또 조성량한테 올리는 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5kg 네.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 물건을 이제 최상품으로 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재배할 때 햇볕을 어떻게 잘 쐬게 해주느냐에 따라 색깔이 발현이 달라지거든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네네. 좀 농가분들이 귀찮을 수 있지만 자주 이 과일들을 돌려줘서 색깔들이 아주 골고루 잘 입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